오늘은 부녀도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썸 타거나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신가요? 스킨만 시작하면 내 여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근거하고 있으시다면 어떤 스킨십을 언제 어떻게 해야 확실히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스킨십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얻고 욕구를 폭발시켜 그녀와 뜨거운 잠자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직 관계가 애매한 사이일 때 시기 적절한 스킨십은 관계를 진전시켜주고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한다면 관계의 진정뿐만 아니라 여자의 성욕까지 제대로 자극시켜 바로 침 내려갈 수도 있죠. 오늘은 여자의 성욕을 자극할 수 있는 확실한 스킨십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남자의 성욕이 여자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 도의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에서 얻는 쾌감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쾌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잠자리를 연속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만족감의 편차가 큰 건 사실입니다. 남자가 기본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면 여자는 정말 좋거나 별로나 있을 거죠.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최대 쾌감은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평균 쾌감도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녀의 요구체를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스킨십을 해야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고 시기 적절하게 여자의 성욕을 폭발시켜 침대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주의할 점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첫 만남이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어색한 관계에선 사용하면 안 되고, 몇 번 만나서 서로 약간의 호감이나 좋은 감정이 있는 상태일 때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최선의 호감도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스킨십을 시도했다가는 추행으로 몰려 신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서로 호감 있는 여자에게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호감만 있다면 이 방법을 통해 여자의 마음을 얻고 욕구를 폭발시켜 자연스럽게 뜨거운 잠자리까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여자가 최소한의 호감이 있는 여자일까요? 호감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연락을 주고받을 때 질문을 많이 한다. 여자가 당신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자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이죠. 둘째, 구체적으로 대답한다.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상대방이 내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보통 메시지를 보낼 때 단답을 안 좋은 신호로 길고 친절한 대답을 좋은 신호로 보는 것처럼 실제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둘이서 대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짜 호감 있는 사람이 질문했을 때는 자세하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상대방에게 다시 관련된 질문을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셋째, 일상을 은근하게 공유한다. 여자들은 호감 있는 남자에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취미는 무엇인지 등등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여자는 절대 마음이 들지 않는 남자에게는 일상을 공유하지 않거든요. 특히 단어가 들어가면 더욱 확실한 호감 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 이번 주말에 혼자 등산 갈 거예요. 저 이번
주말에 혼자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혼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왜 굳이 혼자라는 걸 강조하겠다는 남자가 물어봤다면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고 말하겠죠.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간다고 여자가 얘기하면 얼른 눈치채고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호감표란 걸 잘 모르는 남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넷째 1대1 약속을 거절하지 않는다. 만약 여자가 당신과 1대1로 만날 약속을 잡는다면 그것은 강력한 호감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마음과 귀찮음을 이겨내고 시간과 돈을 당신에게 투자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여자는 남자와 달리 한번 외출을 하려고 하면 씻고 화장하고 코디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만나러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호감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여자의 성욕을 폭발시켜 침대까지 가는 스킨십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머리를 쓰다듬어라, 손목을 잡아라 같은 뻔하고 실제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진짜로 여자를 만나는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만 성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줌마도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3가지 솔직히 모든 여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랍니다. 첫째, 옆에 앉아서 슬며시 여자의 목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기 갑자기 여자의 목에 얼굴을 가져다 대라고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목이 여자의 예민한 부분이란 거 누가 몰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목에 얼굴을 들이대라는 말은 아닙니다. 목과 관련된 스킨십은 성적인 요소가 높아서 최소한의 호감이 있어도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중요한 건 바로 명분입니다. 어떤 명분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명분을 갖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대하면서 스킨십을 시도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목 스킨십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자와 나라님 옆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한테서 정말 좋은 냄새 난다. 너 향수 못 써 혹은 너 무슨 샴푸 써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향이야. 이런 식으로 명분을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가다 중간에 다시 냄새가 너무 좋아서 계속 생각난다고 말하면서 냄새를 맡는 척 자연스럽게 여자의 목 쪽으로 얼굴을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말 냄새가 너무 좋아서 놀랐다는 듯한 표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녀의 목 가까이 얼굴을 댄 상태에서 냄새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목 가까이 대고 말을 하면 당연히 당신의 숨결이 그녀에게 전달됩니다. 사실 목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부위는 아니지만 정말 섬세하고 성적으로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짜릿한 기분과 함께 성적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예측할 수 없는 행동하기. 만약 손을 잡는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자는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스킨십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손 잡았으니까 다음엔 포옹이나 키스를 하겠지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다음 스킨십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상상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자가 상상하고 있는 생각에 딱 들어맞는 뻔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스킨십을 하더라도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키기 어렵습니다. 여자가 이미 당신을 너무 좋아하고 푹 빠져 있는 상태라면 뭘 해도 좋고 흥분되겠지만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건 쉽지 않으니까 평범한 호감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평범한 호감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여자의 성욕을 폭발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여자와 단둘이 술 마시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여자와 가벼운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어떤 게임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게임을 하든 간에 간단한 게임을 한 후 이긴 사람의 가벼운 부탁을 들어주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을 하다가 여러 번 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이긴다면 그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여자가 부탁이 뭐냐고 물어올 겁니다. 이때 내 부탁은 잠시 눈을 감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눈을 감으면서 속으로 지금 뭐 하려는 거지, 선물이라도 주려는 건가, 혹시 키스하려는 건가 등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두근거리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묘하고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며 초정도 바라보기만 하다가 이제 됐어요. 눈 떠도 돼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자가 당황한 듯이 물어볼 거예요. 에이 뭐야, 왜 눈 감아 보라고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너 자는 모습 한번 보고 싶었거든,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이때 여자는 엄청 묘 기분을 느낄 겁니다. 키스할 것처럼 분위기 다 잡아놓고 이 남자 뭐지, 자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는 건 무슨 뜻으로 말한 거지? 당신의 말 한마디로 여자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긴장감과 신선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렇게 예측되지 않는 남자의 모습에 여자는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벌써 눈을 감고 포옹이나 키스하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성적 욕구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야한 글을 읽기만 해도 흥분이 되는 이유는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마음껏 상상하면서 읽기 때문인 것처럼 당신과 키스하는 상상한 여자는 이미 욕구가 높아져서 달아올라 있을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키스하지 않고 그저 자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 여자는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황하면서 묘한 긴장감과 설을 느끼며 당신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스킨십을 하다가 먼저 멈추기. 심량 용어 중에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이가르닉 효과는 끝난 일은 쉽게 잊고 끝내지 못한 일은 자꾸 생각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첫사랑이 더 오래 기억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런 자이가르니 효과를 스킨십에 활용해 보는 겁니다.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잘 수행하셨다. 여자의 호감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커진 상태로 잠자리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태일 겁니다. 이 확률을 더 끌어올려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방법이에요. 앞에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포옹이나 키스 등의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진행할 때 여자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라 흥분하는 타이밍에 먼저 입술을 떼서 여자를 아쉬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면 여자는 자이가르는 효과로 인해서 하다가 흐름이 끊긴 스킨십이 너무 아쉽고 미련이 남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정적인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 욕구가 폭발하고 안달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자를 달아오른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면 무엇을 하든 그 주도권은 이제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는 거죠. 여기까지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키는 스킨십 방법 3가지를 단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여성과 나의 단계가 어디쯤 있는지, 서로 얼마만큼의 호감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스킨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자와 나의 호감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스킨십을 시도했다가는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녀도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도 좋아서 환장하는 스킨십 3가지. 첫 번째, 옆에 앉아서 슬며시 여자의 목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기. 두 번째, 예측할 수 없는 행동하기. 세 번째, 스킨십을 하다가 먼저 멈추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아이. 밥 대신 빵 매일 드세요. 7억 명 유럽인이 증명한 빵 건강하게 먹는 법. 46세 배우 김사랑 씨처럼 건강하고 날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스로를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빵, 면을 건강하게 먹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TV 공익 광고에 밥은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라는 카피가 나옵니다. 체중 감량 등 탄수화물 공포증 때문에 쌀 소비가 급감하니 나온 말로 보입니다. 건강에 적이 지방인지 탄수화물인지에 대한 논란도 끝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나치게 개별 영양소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보면 평균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섭취 비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칼로리 기준 권고 비율인 탄수화물 60%, 지방 25%, 단백질 15% 내외와 비교할 때 탄수화물 섭취가 조금 많고 단백질과 지방 비율은 조금 낮은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3대 영양소 섭취 비율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복부 비만 등의 문제가 종종 생길까요?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개별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소 별 섭취량보다는 주식의 밥, 빵, 면을 먹는 방법이나 같이 먹는 또는 먹지 않는 음식이 더 문제가 됩니다. 밥, 빵, 면과 같이 먹어야 하는 음식들. 대사 질환이 있거나 단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밥, 빵, 면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70%가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고지혈증, 중성지방 축적으로 인한 복부 비만, 심하면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백질이나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밥, 빵, 면을 먹을 때 아래의 음식들을 같이 먹고 대신 주식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샐러드의 주재료인 신선한 채소가 몸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구운 양파, 마늘, 버섯, 브로콜리, 당근이나 삶은 콩, 아보카도, 견과류를 넣으면 맛도 좋고 주식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샐러드의 소스입니다. 당분이나 첨가물이 많은 시중에 파는 샐러드용 소스보다는 약간의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로 맛을 내면 충분합니다. 빵을 먹을 때는 샐러드용 재료를 50% 이상 넣은 샌드위치를 추천합니다. 2. 고단백 음식 아침 식사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으로 달콤한 간식의 유혹을 이기기 쉽습니다. 구운 고기나 등 푸른 생선, 연어, 삶은 달걀 등의 동물성 식품도 좋고 콩이나 두부, 낫또 등의 식물 단백질도 좋습니다. 따로 요리하기 어려우면 밥이나 샐러드 위에 얹어 함께 먹습니다. 3. 생수, 블랙커피, 차, 플레인 요구르트 식사 전후나 식사 중 물이나 블랙커피, 차 등의 음료를 적절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의 소화 준비를 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며 짠 국물 과잉 섭취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밥, 빵, 면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 1. 고염분 음식. 우리나라 사람들의 염분 섭취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과잉 염분은 고혈압, 심장병, 위암, 골다공증, 관절염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밥과 면을 먹을 때는 고염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짠 음식을 먹다 보면 밥을 과식하는 일도 생깁니다. 김치나 된장 등의 장류는 소량만 먹고 찌개, 탕, 짬뽕, 라면 등은 건더기 중심으로 먹어야 합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남은 소스에 밥을 볶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음료 음료에는 당분이 많아 주식에 탄수화물이 더해지면 혈당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피자나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나 사이다 등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콜라 한 캔 355ml 152kcal를 마시면 밥 12공기를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식사 시 또는 식후에 단 음료를 마시면 비만과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식후에는 단 커피, 이온 음료 등 단 음료 대신에 블랙커피나 차, 흰 우유 등을 선택합니다. 3. 고당도 과일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당도나 칼로리가 높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밥, 빵, 면을 먹은 직후는 조심합니다. 디저트로는 블루베리나 키위, 자몽 등 당도가 낮은 과일이 좋습니다. 고당도 과일은 간식으로 조금씩 먹어야 하며 영양분이 파괴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기 쉬운 주스 형태는 피합니다. 천천히 나중에 조금씩 먹어야. 먹는 음식이 뭔가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먹는가 하는 섭취 방법도 음식의 소화와 흡수, 혈당 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은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막아줍니다. 혈당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 당뇨병 전 단계, 체중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채소나 단백질, 올리브 기름, 견과류 등을 먼저 먹은 후 탄수화물이 많은 밥, 빵, 면을 식사 후반부에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채소나 단백질, 올리브 기름, 견과류 등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루 3끼 주식의 양을 줄이고 우유나 두유, 과일, 삶은 달걀 등을 간식으로 조금씩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위 자료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단으로 사용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의학 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밥 대신 빵 7. 한국인은 밥심이지. 라는 말도 이제는 다 옛말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요즘은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빵식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빵은 식사용이기도 하지만 간식으로도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습니다. 빵은 제조법과 재료에 따라 그 종류도 수백 수천 가지 어쩌면 수만 가지에 이르러서 질리지 않는 메뉴. 그만큼 빵순이, 빵떡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빵들 중 오늘은 밥 대신 먹는 빵이라는 컨셉으로 세계의 모든 X를 시작합니다. 1. 난 인도. 익숙한 이 빵. 인도의 전통 빵난입니다. 커리와 함께 먹는 것으로 유명하죠. 나는 탄두르라는 화덕 안내벽에 붙여 잎사귀 모양으로 구워냅니다. 탄두르는 북부 인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걸친 지역에서 사용되는 원통형의 점토로 된 항아리 가마 형식 오븐입니다. 난나는 페르시아어로 빵을 의미하는 난넨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고대 페르시아어 나그나에네이쥐에네이 벌거벗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구웠다는 의미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도 커리와 함께 먹을 때 보통 플레인 난을 먹는데요. 난에도 속을 채워넣거나 얹거나 해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제 밀가루 대신 통밀가루를 사용해 난을 만들기도 합니다. 폴콘 브로트, VOLLKORN 비아로티 독일. VOLKORN은 독일어로 통밀가루, 비아로티는 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통밀빵. 폴콘 브로트는 독일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입니다. 호밀과 밀의 비율이 무려 91이라고 하니 신맛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면으로 잘라보면 알갱이들이 박혀 있는데 이것들은 스로트라는 호밀 알갱이들입니다. 겉면이 딱딱하고 강한 신맛이 나는 데다가 식감은 거칠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빵이지만 한번 맛을 알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매우 강한 빵 중 하나입니다. 폴콘 브로트에 크림치즈나 잼 등을 발라서 먹어보세요.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3.
잉글리시 머핀, 잉글리시 머펀 영국. 잉글리시 머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핀과는 전혀 다른 맛과 식감을 지닌 빵입니다. 맥도날드의 아침 메뉴인 맥모닝의 주 메뉴들도 모두 바로 이 잉글리시 머핀을 사용한다고요. 일반 머핀의 케이크 같은 식감과 촉촉하고 달달한 맛과는 달리 잉글리시 머핀은 양면이 납작하고 바삭거리며 속은 폭신폭신합니다. 영국인들은 아침 식사로 잉글리시 머핀을 반으로 갈라 안에 잼이나 버터를 발라 먹거나 스크램블 에그를 해서 패티 삼아 먹습니다. 이렇게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햄 등 다양한 속재료를 넣어 만든 것이 에그 베네딕트. 달지 않고 담백한 맛의 빵이라 여러 레시피의 재료가 되는 빵이에요. 3. 바게트, 베겟 프랑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바게트. 바게트는 수많은 빵을 탄생시킨 빵의 고장 프랑스의 대표 빵입니다. 프랑스인들의 주식이기도 한데요. 프랑스의 빵은 단순히 식사의 주 메뉴라는 사실을 넘어 그들의 문화가 됩니다. 바게트 베겟의 뜻은 프랑스어로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 옛날에는 프랑스 또한 다른 지역처럼 모양이 둥그스름한 빵을 먹었는데 처음으로 모양이 가늘고 긴 빵이 된 것이 바로 바게트라고 합니다. 바게트는 밀가루, 소금, 물, 이스트 이렇게 4가지 재료로만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재료의 제한은 문화유산인 빵을 보존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식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 매년 파리에서는 최고의 바게트를 가리는 대회가 열립니다. 4. 미트파이, 미트파이 호주. 호주 사람들의 주된 아침 식사. 미트파이는 접시 모양의 페이스트리 반죽에 고기와 야채를 넣어 육즙이 나올 정도로 구워냅니다. 고기로는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토끼고기 등의 다양한 고기가 활용되어 제한이 없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즐겨 먹습니다. 미트파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95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십자군에 의해 중세 유럽의 전파 현대에 들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도 퍼져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호주에서 많이 찾는 미트파이. 야외 나들이나 미식 축구를 볼 때 꼭 미트파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풀먼 브레드, 플루먼 브레드 미국. 식품의 천국 미국에는 어떤 빵들이 유명할까요? 미국만의 고유 어센틱한 빵을 찾기는 힘듭니다. 주로 유럽에서 건너온 빵들이 변형된 것들이 많은데 특히나 대량 생산하기 좋은 레시피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풀먼 브레드가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빵으로 부르는 이 빵은 윗부분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영국식 식빵과는 다르게 식빵 틀의 뚜껑을 닫고 구워내기 때문에 모양이 네모 반듯합니다. 풀먼 브레드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발명가 조지 풀먼이 고안한 풀먼 차량 회사의 기차 객차 모습을 본따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설탕량이 적기 때문에 빵 자체만 먹기보단 샌드위치나 토스트를 해먹는 데 쓰입니다. 6. 더치브레드, 더치브레드 네덜란드. 얼핏 보기엔 영국이나 독일 빵과 비슷한 것 같지만 더치브레드만의 차별점이 있어요. 더치브레드는 설탕이나 소금으로 맛을 낸 토핑을 얹습니다. 다소 밋밋한 맛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프랑스의 바게트처럼 담백한 맛에 부담이 없습니다. 다른 식사용 빵들과 달리 빵 위에 토핑을 올려 구워내므로 윗면이 심하게 갈라져 있다는 것이 더치브레드의 특징인데요. 토핑의 쿠키처럼 바삭한 식감 때문에 크런치 더치브레드 크런치 더치브레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마치 우리나라의 소보루빵과 비슷해 보여 친숙합니다. 토핑에 쓰이는 재료는 이스트, 물, 설탕, 오일, 소금, 쌀가루입니다. 7. 베이글, 베이글. 베이글의 유래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기록들을 연구했을 때 동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설들을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의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크래커에서 유래한 설 전쟁에서 승리한 폴란드 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유대인이 만들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동유럽 유대인 속담에 베이글 3개는 먹어야 배가 부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기 베이글은 작았던 것으로 여겨지며 시간이 흘러 레시피가 변형되면서 지금의 베이글이 되었습니다. 현재 베이글은 미국 뉴욕의 베이글이 가장 맛있다고 유명한데요. 베이글을 반으로 갈라 그 사이에 크림치즈나 잼을 발라 먹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먹는 방법이지만 기호에 따라 연어나 햄 등 토핑을 넣어 샌드위치처럼 먹기도 합니다.